벌써 3월에 4회차 운영관리 시간이죠. 운영하니까 요즘에 저번 시간에 우리 김대용 차장 안에 일부러 그냥 저렇게 둔 거예요. 보이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우리 김대용 차장님이 GPT 관련 맞나요? 챗 GPT 맞죠? 그거 관련해 갖고 이제 그 방송 제목을 해갖고 업로드한 영상이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영하니까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정부에서 뭐 발표한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15개 지구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딱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 어떤 이야기로 맹점이 가냐면 결국 무인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완전 무인화는 힘들겠지만 자동화죠, 그렇죠? 기계가 모든 걸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건비의 절감이 이제 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이 이제 창출되기 시작하면 여러모로 이제 좋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우리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고용이 상실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최저인 상태에서 그런 것들마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많은 일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0.78인가요?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에서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상품 등록하고 수정하고 여러 개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생겨났죠. 뭐 상품 등록기, 뭐 주문 수집기, 뭐 이렇게 해서 그 두 개를 이제 합쳐갖고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는 솔루션이라 부르는데 그 솔루션 회사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뭐 1등, 2등 뭐 이런 걸 가리는 게 아니라 어느 게 좋냐, 뭐냐, 뭐 내 사업체에 맞게 비용에 맞게 쓰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걸 이제 더 발전시켜서 이제 물류를 대행하는 것들 그리고 풀필먼트라고 하는 이런 뭐 지금 이야기한 주문, 뭐 CS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장까지 한꺼번에 관리하는 이제 풀필먼트가 완전히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축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이제 눈에 다 보이죠. 그 모멘텀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맞죠. 우리가 맞아요. 그 방향이 맞긴 맞는데 그 안에서 아직도 인건비의 발생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 요게 약간 애로점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현재 오늘 운영 관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ESM 플러스 무슨 기능 있나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이너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뭐 늘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에 저는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왜 인터넷 사업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나의 자율성이 첫 번째고요. 얽매이지 않는 거. 뭐 창작을 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남의 거를 똑같이 베낀다. 이거는 조금은 모방이라고 하는데 역시 그 모방 안에서도 모방을 해야 창작이 나오는 거니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봤던 내가 경험했던 고객의 어떤 뭐 흐름, 뭐 생각, 소비의 패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아이템을 발전시켜서 결국엔 내가 그 카테고리에서 좋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되는 그리고 내 상품이 브랜딩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런 식의 어떤 꿈을 꾸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성장하면서 그 인건비 베이스가 같이 올라가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달성하면 그때까지는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뭐 1,500이나 2,000만 원의 매출을 만들려면 직원이 한두 명이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게 3,000이 되려고 한다면 또 직원이 배로 늘어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결국 내가 번 돈의 퍼센테이지에 맞이는 동일한 수준인 건데 그러면 내가 이 번 돈으로 해서 직원들을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고정적인 수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굳이 내가 직장을 다니지 왜 이걸 시작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터넷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초점이 뭐가 있냐면 내가 가장 적게 일해서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철학 같은 게 있어요. 그래 그걸 넘어가는 순간에 저는 인터넷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일반 유통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간소화시키는 단순화 작업은 필요한 것 같고 굉장히 작업할 게 많긴 하지만 이것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사장님들이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직원들이 뭐 한 명을 뽑았을 때 이 사람한테 시킬 수 있는 맨스라고 하는 그 일의 범위, 뭐 지금 뭐 근무 시간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또 정치적인 이슈가 많죠. 이런 것들에 뭐 그거랑 별개로 우리 회사의 모습은 야 네가 와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단순화되어 있는 작업들을 딱딱딱 하면 너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창출이 돼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좀 잘 만들어내셔야 되는 것 같고 나는 내 사업체에서 어떤 것들을 주요 지표로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머릿속에는 꼭 갖고 계셔야 결국에 내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내가 없이도 이 사람이 내 어떤 일을 맡아주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충분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런 분들 뭐 내가 조금 어느 한 아이템이 굉장히 성공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좀 놀아도 되고 이걸 직원한테 시켜서 이 직원이 이런 일을 하면 나는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골프도 좀 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체는 거의 백발백중 제가 십몇 년 동안 봐왔는데 다 망합니다. 네, 다 망해요. 그래서 어느 글에 또 그런 최근에 유모차 시장이었군요. 유모차 시장의 어떤 판매자의 페이지를 보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는 지금 이제 이 아이템을 시작한 지 만 8세가 되었다. 근데 어느 판매자들은 대다수의 판매자들은 돌도 되기 전에 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이제 굉장히 오래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봤는데 자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8년에서 9년의 이제 전통을 가져가고 있다. 역사를 가져가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그냥 남의 거를 그냥 주워와서 똑같이 따라하거나 그냥 팔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돌잔치하고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뭐 어느 게 맞냐라고 하면 둘 다 맞아요. 그거는 기회 창출이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건데 모르겠어. 고등학교 다닐 때도 1등부터 반에 50등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제 기억으로 52등까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51등 했거든요. 네. 1등부터 52등까지 있는데 그럼 1등은 왜 쟤는 1등 할까? 같은 공부를 했는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저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판매자가 같은 카테고리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1등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꼴등을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기질이라고 보는 거고 나는 실제로 이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창업 시장에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었죠, 그죠? 그런 저런 이야기였어요. 그냥 사설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운영관리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지마켓 옥션과는 별개 또 사연이 하나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 사연을 소개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마켓 옥션에서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연관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연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제 시청자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질문이 또 오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 말미에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사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아요 좀 먼저 좀 눌러주시고 맨날 방송 끝날 때 제가 저기서 채팅하면서 보면 저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용 차장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좋아요 수가 끝날 때 10개밖에 없더라고. 그래갖고 그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그럼 9분. 아마 저기 앞에 계신 매니저님도 하나를 찍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8명이란 말이야. 그렇게 많이 보는데 8명이 좋아요를 찍고 있는 말이 됩니까? 네. 저번 시간에 챗 GPT 만들려고 대용 차장님이 쏟아부은 시간은 일주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좋아요 8개는 너무 속상한 일이야. 네. 안 하셨던 분들은 지난 영상에 가셔서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항상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차장님을 위해 열심히 좀 시청 좀 해주시고 조회수 좀 올려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막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코로나 풀려갖고 저희도 이제 아시죠? 셀러공감 카페 정기 모임을 합니다. 3월 이번 주 금요일 3월 17일인가요? 아무튼 그때 하는데 뭐 강사 초빙하고 우리끼리 인사하고 뭐 회칙 수정하고 그다음에 새로 선출된 임원들
이런 것들 뭐 전 임원들한테 상장 주고 뭐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셀러 공감이라고 하는 카페에 오시면 어차피 여기 지마켓 옥션에서 다 교육받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그 분들이 쭉 모여서 한 200 몇 명이 모여 계시고요. 원래는 한 7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제가 반토막으로 걷어냈어요. 네. 눈팅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정예 인원으로 좀 꾸려가고 있는 게 있는데 뭐 규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냥 댓글 달고 이러시다 보면은 알아서 네, 등급업은 자동으로 되니까 오셔갖고 뭐 정보도 얻어가시고 좋은 정보도 좀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그냥 셀러 공간 카페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주소를 찍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오위니님 안녕하세요. 영래님, 페페팀, 무풍지대, 안전지대. 제 중학교 때인가? 네, 청바지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안전지대, 세페티존, 네, 네. 잠뱅이랑 거의 이제 그 쌍벽을 이뤘던 청바지 회사였죠. 네, 무풍지대. 뭔가 이름이 비슷해서 반가워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소예 파더님, 쿠쿠다스님, 이렇게 세 분은 처음 뵙네요. 네, 쿠쿠다스 멘탈이인가요? 힐링님, 네, 정케이님, 이 누구야? 라니님, 좀 처음 보네요. 희경님, 네, 안녕하세요. 문에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덕주라 합니다.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운영관리는 어렵지 않죠. 뭐 ESM 플러스에서 관리하는 상품관리, 주문관리, 그 다음에 뭐죠? 배송관리인가요? 배송관리, 그리고 클레임관리, 뭐 이렇게 뭐 정산관리까지 이 정도의 순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나눠져 있는 거는 뭐 어떤 제가 분류를 나눈 게 아니고요. 기본 솔루션이 죄다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상품 등록 변경, 그다음에 주문 관리, 그다음 클레임 관리, 정산 관리, 그다음 광고는 따로 빠져져 있으니까 과정이 김대웅 차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만약에 넣는다면 미니샵 스토어 관리거든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 저는 지금까지 강사 생활하면서 미니샵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지마켓 옥션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진짜 한 10몇 년 동안 3명 있나? 네, 그래요.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죠.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샵 개념의 시대에 이 안에 이게 미니샵이 지마켓 옥션 초창기에는 그래도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는데 여기서 기획전을 하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아주 그냥 쓸모없는 기능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게 일반적인 솔루션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상품 관리 쪽이죠. 이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버튼도 많고 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듣기로는 이거는 뭐 뇌피셜입니다. 반오피셜, 반오피셜인데 1.0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굉장히 있어요. 네, 실제로 있고 1.0 아예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그 뭐 1.0, 2.0 이것도 웃기잖아요. 상품 등록 관리를 통합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ESM 플러스 개편이 제가 알기로 상반기랑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되는 거는 거의 한 5, 6월, 근데 조금 딜레이 되면 가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해서 또 저희는 준비해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큰 틀에서의 기능, 그러니까 뭐라 그래, 뿌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면이 바뀌고 버튼이 좀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이 정책은 사실 사라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1.0, 2.0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들은 사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폐합되면서 뭐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사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뭐 이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론트 페이지, 고객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상품 관리 들어가 보면 항상 이 위에 이렇게 떠요. 가장 많이 보는 건 당연히 판매 가능이죠. 네. 요거인 거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판매하면서 나오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등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판매 가능입니다. 상품을 찾을 때는 상품 번호로 찾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그랬고, 네, 그걸 검색하기 시작하면 1.0은 이렇게 나오고 2.0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상품을 팔다가 내가 중지시키고 이거를 삭제하고 요게 그리고 다시 살리고 요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판매 시작 중지가 여기 있죠. 품절 걸었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상태 변경 요것도 품절 걸었다가 다시 살리는 거죠.
이 두 개만 쓰시는 거죠. 뒤에 있는 상품 삭제는 늘 말씀드리죠. 쓰지 말아라. 품절로 둬라. 언젠간 쓸 거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드리는데 뭐 덮어 씌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는 품절이지만 나중에는 다시 공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 있는 거지. 그거는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지와 시작 그리고 기간 연장 지마켓 옵션의 가장 불편한 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판매 기간을 최대 90일까지밖에 설정을 못하는 거. 그래서 요 위에 판매 종료 7일 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등록한 다음에 귀찮으면은 판매 기간 연장 관리에 들어와서 얘를 몇 번 해라? 한 4-5번 해줘라. 90일씩 5번만 하면 5, 9, 45, 450일입니다. 1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띡 해놓고 나중에 저거 종료되냐 마냐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등록하면 그냥 귀찮지만 한 번씩 더 눌러주면서 기간 연장을 한 5번 매겨줘라. 그러면 중복으로 계속 매겨지기 때문에 쭉 연장을 해놓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 배송 조건 변경 이것 좀 쓰는 편이죠. 뭐냐면 큐라지가 바뀌거나 반품지가 바뀌거나 배송비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쓰는 거. 잘 해놓긴 했거든요. 이게 저는 11번가보다 훨씬 잘 해놨고 다른 뭘보다도 잘 해놨어. 그냥 딱 일정 부분만 수정하면 변경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네요. 그 배송지 목록 뜨는 게 하나의 단점이죠. 등록에도 늘 이야기 드렸지만 아시죠? 관리 누른 다음에 주소록 눌러야 된다. 뭐 늘 반복하는 거. 아주 피곤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새로 생성하는 게 조금 힘들겠는데 생성해 놓은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좀 편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요즘에 필수이긴 한데 이제 등록할 때 거의 다 하시니까. 그리고 새로 이제 들어온 게 선물하기 설정이죠. 요것도 질문이 하나가 있었죠. 어떤 질문이 있었냐? 저는 왜 선물하기 설정에서 빠져 있죠? 제 건 설정할 수 없나요? 등록할 때 디폴트의 값은 무조건 선물하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게. 근데 내게 빠졌다라고 하면 그건 선물하기를 못한다라고 이미 규정을 한 거야. 그 아이템은. 카테고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논할 가치가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등록하다가 선물하기를 내가 빼놨어. 다시 설정할까? 쓰는 건데 쓸 일이 없죠. 안 건드릴 거잖아요. 맞잖아요. 뭐 하나도 안 건드릴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지마켓 옵션 부가 서비스, 여기 보면은 부가 서비스 설정.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제 와이프한테 아침에 이걸 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타자를. 저희 기계식 키보드 쓰는데 타자에 이게 탁탁탁 소리 나는 게 좋으니까 자기가 뭐 답변도 남기고 하는데 옆에서 불러달래. 너무 귀찮은데 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은. 이런 다음에 이제 막 CS 막 시켰는데 부가 서비스 연장 한번 해볼래? 이런 다음에 이제 시켰더니 제가 1.0이랑 2.0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이걸 연결을 하려니까 왜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왜 이렇게 돼 있어? 라고 눌러봐. 그럼 똑같아. 그럼 눌러보니까 이건 안에 들어가 있고 얘는 밖에 나와 있구나. 바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은, 저는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각 마켓에 맞춰서 포커스랑 프리미엄을 연장해준다. 근데 이제 포커스랑 프리미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우측으로 쭉 넘겨보면 쓸만한 게 있나요? 요 발송 정책 변경, 요거 있죠. 이거는 몇 시까지 내가 주문이 들어오면 발송을 하겠다, 당일날. 근데 이거 변경할 때는 딱 하나예요. 내가 택배사를 바꿨거나 아니면은 택배 기사님이 너는 물량이 적으니 난 좀 더 일찍 와서 그냥 수거 와서 갈게, 아니면 뭐 그냥 늦게 올게. 근데 보통 물량 적으면 늦게 오진 않죠, 그죠? 그래서 물량이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혹은 뭐 동선이 꼬였거나 하면 기사님이 이거 좀 시간 좀 바꾸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내가 한 10개 포장할 때랑 100개 포장할 때 시간 텀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텀을 내가 더 만들기 위해서 배송 마감 시간을 설정할 때 쓰는 거. 뭐 내가 뭐 한 5시쯤에 배송 마감을 쳐야 돼. 기사님이 그때 오셔서 이제 실어 날리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야. 그럼 내가 50개 포장하려면은 적어도 한 2시간 전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2시간 전으로 보면 3시에 마감 이렇게 찍는 건데 100개로 늘어나는 순간에 시간 2배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시 마감 뭐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쓰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또 놀라운 걸 내가 봤어. 이거 설정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마켓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마켓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 언제까지 주문 시 뭐 뜨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거의 요즘에 대부분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쭉 내려갖고 뭐 아무나 클릭하면 되지만 이제 광고비 나가니까 매너상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찍 클릭하면 보통 상인 판매자는 해놨을 거 아니에요. 보면 여기 써있네. 15시 30분 이전 주문 시 오늘 출발 예정 한진 택배. 보통의 사람은 과연 이거를 볼까? 고객이. 우리의 의문점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객이 볼까인데 요즘에 몰들이 이걸 다 하잖아요. 몰들이 다 해. 다 하니까 거의 대부분 보세요. 그래서 몇 시까지 주문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거의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일 발송 정책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교환 반품 들어와서 하나 더 보는 거, 이 사람은 출고할 때 금액과 다음에 반품할 때 금액이 같구나.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뭐 택배비 비교하실 때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상품 관리에서는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 수정 들어가 갖고 상품 수정하고 하는 건 등록 툴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상단에 있는 탭을 활용하면서 일괄로 상품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연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들. 상품 관리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수정, 복사 이런 것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 2.0에 그룹 관리가 있었죠. 이 그룹. 방금 보셨던 상품도 그룹이었죠. 보시면 아래 내렸을 때 여기에 연간 상품 38 떠 있고 클릭하면은 상품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래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그룹을 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아까 상품 등록 상품 관리 2.0의 그룹 관리 여기에서 하시는 건데 최초 생성은 관리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중인 상품을 하나를 클릭하고 아무거나 클릭해보고 그룹 생성에 G마켓 할 거야, 옥션 할 거야. 한 번씩은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띡 클릭하면 상품이 없대네요. 집게 아니라서 없애고 열받게 하네요. 잠시만요. 이게 테스트 계정이라 엉망입니다. 보여주질 않아. 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등록해 놓은 상품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보통은 이미지형 한다 그랬죠. 그죠? 잘 안 해요. 이미지형 해요. 거의. 이렇게 해놓고 필요한 애들을 클릭 해갖고 그룹에 추가하기 누르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그죠? 그 들어온 애들을 순서 배열로 맞춰줘갖고 그룹을 형성한다. 그룹을 형성한다는 거는 그 종합몰 판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획전 형성할 때 우리가 상품을 단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등록을 해 놓고 기획전을 형성할 때 얘는 불러와서 기획전 코드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단품들이 옵션으로 형성이 쭉쭉쭉쭉 되면서 뭔지 아시죠? 그런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없었던 기능이냐라고 하면 원래 그냥 있었던 기능이고 그게 지금 G마켓에 2.0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품 기간 연장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요건 늘 얘기하지만 아직도 수정 안 되지만 언젠간 되겠죠. 여기 예를 들어 7일 이내 판매 중지가 떴다라 칠게요. ESN 플러스니까 보면서 하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메인에서 저 사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차장님.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더라고. 한번 더 볼까요? 많은 분들이 지적해요. 요거 보다가 길 가다가 만나잖아요. 누구세요? 최근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저거죠?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그 걔잖아요. 이렇게 왜? 무슨 얘기야? 이럴 때. 유튜브 이러면서 G마켓 유튜브 보고 저한테 걔잖아요 라고 표현하는 개띠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바꿔줘야 되고 거의 이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철부지 수준인데 머리도 이 모양이어갖고 무슨 바가지 머리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인 잘 나온 건가요? 처장님은 잘 나오긴 했는데 저는 거의 동네 똘마니 수준이니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7일 이내 판매 중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16건이 이제 나와 있는데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8건밖에 없죠. 이 화면이 뭐냐면 여기 이제 그룹 관리 없는 거 보니까 1.0 화면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봤던 숫자랑 좀 다르잖아요. 나머지 어디 갔냐라면 상품 관리 2.0 가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7일 이내 판매 중지가 이게 못 보겠네. 오늘은 그만 보기. 16건이 떠 있는데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냥 여기 있으니까 얘네만 연장해야지 라고 하면
한 7일 있다가 2.0에 있는 상품들은 종료된다는 얘기죠. 맞죠?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0 상품이 사라지는 현상이 굉장히 신규 판매자 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잘 판 사람들이나 기존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죠. 한번 당해봤을 거니까. 그 사람들도 다 겪은 거예요. 저도 겪었고. 그래서 누가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뭐 빨간 표시로 얘는 1.0 상품 코드로 이동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긴 하겠네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뜨면 1.0, 2.0 다 확인하셔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언제부터 설명했냐면 희경님이 가장 그나마 뭐 힐링님 이런 이제 분들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굉장히 오래돼. 이거 제가 언제부터 설명했냐면 말도 안 되는 시절부터 제가 이거 설명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개선이 안 될 거고 한 뭐 올해 한 하반기 가서 ESM 플러스 다 뜯어 고쳐지면 그때 이제 변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마이너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엄청 마이너도 아니야. 저 밑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판매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규 판매자일수록 더더욱 기억하시길 바래요. 주문 관리 넘어가죠. 뭐 많이 클릭해요. 뭐 거의 대부분 긴급 처리사항 요 안에서 끝나죠. 주문 관리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요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한 데 들어가기 이전에 세팅부터 합시다. 뭐야 조회 항목 설정 어디 있어요? 맨날 물어봐요.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들어와갖고 주문 관리에 신규 주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발송 처리 들어가 보면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거 수정하면은 신규 주문이랑 같이 움직여요? 아니죠. 얘도 따로 설정, 얘도 따로 설정이기 때문에 귀찮은 작업을 2번이나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조회 항목 설정을 하실 때 항상 이제 또 맞추셔야 되는 게 그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그 배열. 우리 택배사가 요구하는 양식의 배열. 어차피 엑셀로 출력할 거니까. 그래서 쭉 넣는데 항상 이 머리에 뭘 둬라? 제휴사명을 항상 둬라. 왜 둬야 되느냐? 지마켓에서 팔린 것도 봐야 되지만 가격 비교를 타고 온 것도 봐야 된다. 그럼 뭐 알아보냐? 가격 비교를 탄 고객이 많아질수록 실제로 그러면 네이버나 다나와나 에누리나 뭐 다음 쇼핑이나 이런 곳에 내 상품의 최저가는 어디로 표현되고 있지? 이걸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마켓의 트래픽이 좋아서 팔리는 거야? 아니면 내가 최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야? 아니면 지마켓 트래픽도 좋고 내가 이거를 가격 비교로 넣어놨 그 최저가를 줬더니 가격 비교 이것도 먹고 와갖고 나는 상위권을 유지하는 거야. 요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여러 몰을 팔면서 메인 채널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기준은 그 사이트의 트래픽도 중요하지만 최저가를 줬기 때문에 이게 요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는 딴 쪽으로 주고 내가 이건 잘 되는 사이트니까 그냥 이 안에서만 팔고 최저가는 딴 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또 그냥 판매 활성화를 만드는 게 더 좋을 거야. 이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예요? 내가 관리하고 메인 채널로 두고 싶은 게 1개야, 2개야, 3개야, 혹은 4개야. 이걸 결정을 할 때 뭐 쉽게 얘기해서 한쪽은 가격 비교 사이트로 간다라고 한다면 최저가 기준이요. 한쪽은 각자의 트래픽으로 간다라고 치면 한쪽은 그냥 행사 때만 위주로 하고요. 또 한쪽은 어차피 가격 비교나 이런 쪽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완벽한 컨셉몰이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뭐 배송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 잘 되는 거야. 보통 이렇게 4가지로 이제 나누잖아요. 요즘 시장을.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다 형성해 놓고 판매를 했을 때 이 4개 사이트는 내가 상위권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각각의 고객들이 다 다르긴 한데 다 똑같은 고객이긴 하죠. 그죠? 다 각각의 고객인데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은 트래픽과 그냥 내가 한쪽에 몰빵을 해서 모은 트래픽 이걸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전자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전자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 차이 날 거거든요.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사이트에서 내가 플레이하는 것들, 내가 이거 뭐 최저가를 긁어오는 거, 행사하는 거, 풀필먼트 사용하는 거 이거를 조금은 구분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못하는 순간에 매출이 한 곳으로 몰려서 성장이 멈춰버리죠. 그러면 되게 무리한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떤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타 사이트에 있는 걸 막 가격을 더 깎아버린다든가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나? 그러면서 막 깎아갖고 광고를 더해. 그러면은 이쪽으로 몰리냐라고 해도 또 잘 안 몰려요. 근데 기간이 지나면 몰리는 게 또 보이는데 그럼 이쪽 매출이 빠지거든요. 왜? 여기 있는 최저가를 내가 이리로 데려왔잖아요. 가격을 깎으면서. 그냥 로그를 보지 않고 뭔가 가격을 수정하고 뭐하고 하는 행동들은 악수가 될 수 있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휴사명이라고 하는 걸 앞에다 좀 두시는 게 이게 완벽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참고할 만한 수치이기 때문에 두시고 보셔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뭐 사설 로그 분석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탑재를 하시면 흐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 세팅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수령 인명, 우편번호, 주소, 핸드폰, 옵션, 추가 구성 뭐 배송 메시지, 판매자 코드 뭐 등등등이 쭉 이제 나열이 되겠죠. 그래서 제휴사명 보면은 다음 쇼핑하고 광고 다음. 왜 네이버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뭐 네이버랑 다음 다른 거니까요. 뭐 저는 네이버에다가 최저가를 안 줬나 보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는 거고 뭐 쇼핑하우 저거 보니까 뭐 최근에 카카오에 등록한 상품이 이제 쇼핑하우에 나온다며요. 네. 왜 네이버는 안 나오지? 뭔가 희한하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 그런 어떤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선 내 상품이 어떻게 보일까 한 번씩은 들어가 보시고 거기에서 실제로 내 카카오가 어떻게 보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는 건 좋죠. 그죠? 과연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도 한번 책정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나온 것들을 택배 포맷 이렇게 엑셀 폼이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찍 복사해서 띡 넣으면 되는데 이 순서 배열이 막 여기 있다가 뭐 저기 뭐 N열에 있고 막 저기 P열에 있고 막 이러면 계속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복사해서 붙여서 복사해서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잘못 붙이면은 송장 다 밀렸다고 막 우리 막 유튜브 들어와갖고 네 말 듣고 내가 했더니 내가 다 밀려쓰기 해갖고 지금 내가 이거 수기를 다 수정하고 있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일은 없으려면 순서 배열이 중요합니다. 송장 밀려 쓰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시? 요즘에 없잖아요. 다 전자송장 뽑으니까. 예전에 제가 수기 송장 쓸 때는요. 제가 여기 아직도 굳은 살이 있거든요. 모나미 펜으로 꾹꾹 눌렀을 때 종이 뒤에 3장을 더 먹지로 먹여야 되기 때문에 꾹꾹 눌러 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거 이제 쓸 때 와 진짜 한 번 잘못 써갖고 뭐 대충 30건 터졌다고 해도 쓰다가 밀렸었네? 이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되고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배송해버리면 아시죠? 느낌? 무섭습니다. 다시 빠꾸해서 보내고 무서운 얘기죠. 그런 기억이 있네요. 최근엔 그런 게 없잖아요.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신규 주문이 들어왔어요. 체크하시고 주문하시고 쿠폰 적용할 겁니까? 네, 확인. 이 얘기는 제가 늘 얘기하죠. 자, 빨리 채팅창에 치세요. 할인 금액의 몇 프로? 할인 금액의 몇 프로? 배우신 분들 할인 금액의 몇 프로를 부담하죠? 쿠폰을 적용하면 늘 얘기하는 오늘도 틀리면 진짜 절망할 거예요. 할인 금액의 몇 프로를 적용하는 게 이 쿠폰일까? 뭐 빅스마일데이 이런 거 아니니까. 그렇죠. 아주 배우신 분들이에요.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틀리질 않아요. 이야, 이제 적응이 된 거죠. 그죠? 예전에는 저게 뭐 7%, 뭐 6%, 뭐 20%,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할인하는 금액의 저 퍼센테이지다. 채팅창을 보면 정답이 나와 있죠. 여기선 취소 누르는 거 아닙니다. 확인.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발송 처리로 넘어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택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넣는 건데 뭐 그거에 맞게 택배사 설정하고 송장 번호 넣으면 끝이에요.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한 4개까지는 내가 커버 가능한데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죠? 발송 예정일을 뒤로 밀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출고 못해 라고 하면 그걸 클릭하고 예정일 입력해갖고 뒤로 밀어주신 다음에 요거 선택하셔갖고 내용 쭉 적고 확인 누르면 고객한테 푸시 알림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화가 오죠. 왜 그래요? 그럼 뭐 사유 설명하시면 돼요. 거기다 구구절 적었지만 고객은 전화를 합니다. 그런 것들. 대량 발송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발송 정보 일괄 등록 A, B, C, D열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은 뭐 예시에도 A, C, D, H라고 이렇게 해놨어. 이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A, B, C, D열로 맞춰놓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출력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송장 넣는 폼은 내가 미리 이렇게 ID, 주문번호,
택배 사명, 송장 번호 미리 이걸 만들어 두시라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방법은요. 그 ESM 플러스 들어가서 주문 관리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발송 처리 쪽에 이거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얘를 전체 주문 엑셀 다운로드를 할 거잖아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엑셀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그죠? 다운로드가 됐을 때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게 아이디래요. 그죠? 주문 번호랑 얘 없애주고요. 그죠? 그리고 쭉 다 없애요. 그럼 나한테 뭐가 필요하죠? 택배 사명이랑 송장 번호가 필요하죠? 나머지 다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날려. 네. 이렇게 날리면 얘 이렇게 4개가 남죠? 나머지 이제 이렇게 해주고 아이디, 주문 번호, 택배 사명, 송장 번호. 내가 택배 회사에서 출력한 요거는 미리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밑에 뭐 배송 메시지나 아니면은 빈 공란에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니까 그걸 이렇게 쭉 남겨두시면서 쭉 정리를 해두시고 송장을 출력하면 그대로 이게 나오죠. 그러면 얘 그대로 어디다가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그죠? 아이고. 네. 그러고 나서 택배 사명 송장 번호가 여기 어딘가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어딘가에. 그럼 걔 또 쭉 복사해 갖고 여기에다 그냥 쭉 붙여놓고 저장해서 일괄 배송 처리하는 거야. 어렵지가 않죠. 그죠? 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4가지를 먼저 이렇게 저장해서 뭐라고 저장했나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찾아보기, 바탕화면에 여기 G마켓, 뭐 발주장, 뭐 이렇게 발주 처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매번 붙여놓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나는 솔루션 써요. 뭐 어차피 솔루션 써도 이런 양식은 있으시잖아요. 그런 개념이랑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개념을 익히는 거지 저 사람이랑 똑같이 해야 돼 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네. 개념을 익히시란 얘기예요. 요구하는 필드 값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데 내가 각각의 사이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솔루션을 쓸 때 이걸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식의 발주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거의 자동화죠.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필드 값을 이제 정렬할 때 필요한 게 뭐 상품 번호, 한 번에 뭐 팔렸는지 어디서 팔린 건지 좀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요 판매 금액 중요하죠. 얼마에 팔았나. 배송비 보셔야죠. 그죠? 하방행위할 필요가 있죠. 쿠폰 적용한 거 보셔야죠. 그로 인해서 정산 예정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실 필요는 있다. 배송 중 배송 완료와 구매 결정 완료로 두는 이유 중에 하나. 왜 ESM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까? 친절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배송 중 배송 완료와 그다음에 구매 결정 완료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왜 이걸 구분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잘 설명 안 해요. 이런 것들을 뭐 빠른 정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셀러론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일 발송 정책이 막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걸 잘 설명을 안 하는 추세이긴 한데 보통은 배송 완료 후 8일 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보통 2일에서 3일 걸려서 갈 거고 플러스 8일 하면은 이게 10일에서 11일 정도의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기본 정산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겁나게 착한 고객들이 뭘 해줄 거냐면 구매 결정이라는 걸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D 플러스 1일이에요. 이 10일에서 11일 사이에 고객이 언젠가는 해준 거잖아요. 이 D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다음날 정산된다는 거야. 굉장히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정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유보금 안 남기고 그냥 쭉 가는 거니까. 좋은 정산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배송 중 배송 완료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거죠. 배송 중 배송 완료. 얘는요. 구매 결정 완료야 말 그대로.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에 판매 데이터를 뽑을 거야. 뭐가 잘 팔렸나 이걸 볼 거야. 그러면 중간에 구매 결정 완료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이걸 한 사람과 그리고 지금 가고 아직도 안 한 것들에 대한 통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둘의 합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뽑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탭을 한 번씩 하면서 기간은 일주일로 놓으시고 얘도 일주일로 놓으시고 한 번 다운로드, 2번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배송 중 배송 완료에는 뭐가 있냐면 송장을 수정할 수 있는 거 송장 번호 수정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반품으로 할 수 있는 거 교환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직접 그쪽으로 보내주는 건데 보통은 안 쓰죠. 이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은 뭐랑 연관이 되냐면 여기 있었던 판매 취소 여기 있었던 판매 취소와 연관이 됩니다.
여기서 취소를 누르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페널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배송 중으로 넘겨놓고 고객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송장이 한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반품을 칠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해서 배송 중으로 돌려놓고 직접 반품 신청 치는 거죠. 그러면 반품이 완료가 되면서 신규 주문 들어왔을 때 1점, 반품되면서 1점, 마이너스 1점, 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꼭 기억하셔야만 좋은 기능 중에 하나죠. 보통 야루라 표현합니다. 네, 요건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일괄 배송 공지, 주문 관리 쪽에 있는데 이게 상품 관리에 이 주문 관리에 있지 않고 상품 관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놨는데 우리가 뭐 설이나 이런 명절쯤에 이런 뭐 요번에 뭐 대체휴일에 굉장히 길게 노는 게 또 5월에 또 있다며요. 4월인가 5월에 뭐 있다며요. 그거를 할 때 쓰면 좋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배송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 일괄 공지하는 겁니다. 그게 상품 관리에 있습니다. 판매 상품 일괄 공지. 그래서 아이디 선택하시고 노출로 바꿔주시고 기간 설정하시면 그 기간에만 뜨는 거죠. 상세 페이지 상단에 거기에 내용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문의가 들어와요. 긴급 메시지랑 그 다음에 고객 문의. 고객 문의랑 긴급 메시지는 내가 고객 만족 우수를 달기 위해서 90% 이상의 처리율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문 요게 이렇게 바로바로 뜨면 바로바로 남겨야 되겠죠. 그렇죠? 고객이 주는 메시지에 바로바로 답변을 한다. 전환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요거는 제가 뭐 전에 고객은 바빠요. 이 얘기하면서 늘 얘기 드렸죠. 마지막 단계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궁금한 걸 결제하기 전에 물어본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 그걸 빨리 해소할수록 빨리 전환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주 귀찮죠. 오늘도 오전 내내 어느 여성분이 10통화 넘게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로 질문을 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판매 방해 아이디 등록해버렸습니다. 다시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품 잡아주고 바로 판매 방해 아이디를 설정을 해서 다시는 저한테 못 사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10통화를 걸더라고요 저한테. 차장님이 옆에서 듣다가 짜증을 내셨어요. 그 고객은 왜 짜증을 내세요 실장님한테?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 배송되나요? 지겹죠, 그죠? 얼마 전에 나 이거 팩트 체크 한번 해보고 싶네. 팩트 체크. CJ 쓰시는 분들 중에 그 3일 월요일이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3일 전 맞죠? 4일 전이군요. 4일 전 15일 출고인가요? 맞나요? 13일 출고인가? 아무튼 월요일 출고인데 CJ 대전 터미널 옆에 얼마 전에 그 한국타이어 물류창고 화재 아시죠? 그거 일어나서 그 끄름이랑 안 좋은 것들이 그 인입이 되면서 CJ 대전 터미널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그 작업자들이 꽤 많이 쓰러지셨대요. 그 흡입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화재 다 진압하고 그 다음에 근데 타이어니까 공기가 조금 그럴 거 아니에요. 많이 그렇죠. 그쵸.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대전 터미널에 들어갔던 거 월요일날 하나도 출고 안 된 거 아세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채팅에 좀 남겨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랑 계약한 택배한테 당한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지역 택배요. 저는 부여 쪽에 있는데 거기에 그 담당자한테 당한 건가 아니면 실제로 그랬나 난 궁금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월요일날 출고한 게 막 목요일, 뭐 금요일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지러운 상황이 발생하죠. 저런 식으로 막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뭐 말머리랑 뭐 끝머리만 하시면 되죠. 그쵸? 지원님이 받을 게 있었는데 늦게 왔다고요? 대전 터미널 거쳐왔나요? 모르겠네요. 그죠? 그건 그냥 늦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잔류로 인해서.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그쪽을 거쳐 오시면 거의 대부분 뭐 옥천, 대전, 이천 여기 세 개 중에 하나를 거쳐서 오잖아요. 근데 대전 거쳐서 오는 물류를 하시는 분들 중에 똑같은 상황을 겪으셨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당한 것 같아서
네, 클레임 관리 들어가 보면 조회 항목 설정 세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환불 승인일, 여기 반품 송장 번호 밑에 있죠. 여기도 교환 수거 완료인 교환 수거 송장 번호, 이게 이렇게 같이 있어야 좋습니다. 상단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가 보이실 거냐면, 이게 뭐야?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요군요. 네, 이렇게 승인이 보이고 송장이 뜨죠. 송장이 떴다라고 하는 건 수거 접수가 됐다는 거고 가지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요걸로 확인하면 되니까 그때는 빠른 환불이 되든 뭐하든 일단은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뜨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언제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떴느냐 안 떴느냐, 수거가 됐느냐 안 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같이 보일 수 있게끔 필드 값을 정리해 두시는 거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품 교환, 같이 있는 건 반품 들어온 걸 교환으로 할 거냐, 교환 온 걸 반품으로 할 거냐. 다음 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상 요청이라고 하는 건 빠른 환불을 해줬는데 받아서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면 고객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마켓한테 따지면, 네, 그 배송비를 임원이로 보상해주는 형태를 이야기하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네, 자, 여기 이제 비상식적인 거 하나 나옵니다. 아주 착한 고객들이죠. 구매자 귀책, 임의 결제, 환불금 차감 대기. 아름다워요. 이런 사회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뭘 전화를 해. 그냥 다 웹상에서 처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다 돼 있는데 꼭 간혹가다 간혹은 아니야. 솔직히 10명 중에 2명은 그래. 꼭 여기 구매자 귀책 해놓고 여기다가 판매자 직접 송금. 뭡니까? 네. 안 볼 줄 알았던 거지. 네. 얄팍한 겁니다. 진짜로. 여기에 판매자 직접 송금 딱 찍혀 있는 순간 전화해야 됩니다. 왜 이걸 선택하셨죠? 네. 제가 좀 몰라서요. 모르긴 뭘 몰라. 거기에 결제가 다 뜨는데 안 넘고 다 뜨고. 네. 알아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이렇게 돼요. 아직까지도 그러는 거야. 이 시스템이 없었을 때 거의 대부분 그랬거든요. 저게 뜨지도 않았을 때가 있었죠. 예전 시스템에. 그러니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해야 되고. 택배 봉투 안에다가 뭐 돈 넣어서 보냈다는데 열어보니까 돈 없고 뭐 그런 것들.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빼간 거야? 뭐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드는 요런 상황들. 네. 근데 요즘엔 그게 없죠. 그죠?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인 거고, 만약에 저게 직접 송금이 있다라고 하면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 제가 너무 고객을 나쁘게 얘기하나요? 네. 간혹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간혹. 네. 10명 중에 2명이요.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상세 페이지 최소한의 방어수단입니다. 잔뜩 써놔야 돼요. 길어도 돼. 많이 써요. 모든 피해 나갈 방법을 여기 다 써놔야 됩니다. 왜냐? 고객도 죽어라고 자기가 배송비를 안 물려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거든요. 그걸 상세 페이지와 아까 봤던 뭐 반품 관련한 내용, 그 탭의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 이 금액과 아까 보셨던 오늘 출발 이게 똑같네요. 막 이거 봤잖아요. 거기를 보고 그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곳이 여기란 보거든요. 거기에 빼곡하게, 네, 최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깨알 같은 글씨로, 네, 잘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한테 클레임을 들어도 맞습니다. 네. 페페님이 저희는 13일 요거까지만 할게요. 충전하기, 판매 예치금 관리, 여기 들어가서 하시는 겁니다. 정상 관리에 있어요. 판매 예치금 관리 들어오셔서 충전하기, 네, 하시면 요 임원이가 충전되는 거예요. 네, 충전되는 거. 그리고 사장님들한테 저희가 퀴즈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 3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거 어디서 보는 겁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예치금 관리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쓰여진 금액들, 충전된 금액들 들어온 게 싹 다 보입니다. 내역이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다 보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정상 관리에 보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있어요. 기간 설정하시고 띡 보면은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네, 이 내용을 엑셀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정리해서 세무사한테 전달하는, 네, 요런 내용이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운영 관리는 사실상 ESM 플러스 관련한 걸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은 없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이 버튼 누르면 또 혹은 큰일 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직관적이고요. 항상 누르면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분쟁에 휩싸이는 걸 마켓도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긴급 메시지 처음에 날라오면 막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물어보고, 최근에는 예전 긴급 메시지는 사실상 판매자를 거의 배제하고 고객 편을 들면서 감정적으로 왔는데 지금 긴급 메시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되게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했는데 입장 이해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담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더라. 페페님이 저희는 13일 월 발송된 건 중 월요일이죠. 예, 현재 배송 중인 게 4건인데 그 중에 한 건이 대전 오브가 오늘. 그쵸, 오늘 들어가요. 아, 그럼 맞네요. 네. 괜히 또 피해 보신 분들이 있는데 네, 저 때문에 상처 받으실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빠른 완쾌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 안 좋은 거 들이마신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 거기 들어가갖고 뭐 다시 다 까서 분류를 해갖고 지역별로 막 배분해갖고 날라가고 해갖고 오늘 저도 오늘 15일이에요? 16일이죠? 네. 오늘 어제랑 오늘 배송 완료되는 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CJ가 그 내일 도착 서비스를 네이버에서 하잖아요. 그거를 하고 나서부터 서비스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는 있어요. 되게 빨리 가요. 되게 빨리 가는데 아직 행사 시즌이 아니니까 사실은 그때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 필요할 것 같고, 빨리 가는데 대신에 택배비가 올랐죠? 그죠? 네, 빨리 올랐고. 그리고 한 번 근데 대신에 묶이면 잔류라고 표현하잖아요. 월요일 출고한 게 화요일 날 또 터미널에서 못 빠지고,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에 못 빠진 거죠. 화요일 날 또 묶여 있다가 수요일까지 넘어가면 그때 전화가 오잖아요. 고객들한테. 그때 우리도 아는 거고, 일일이 배송 추적을 안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클레임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상담센터 막 이런 데 전화해서 이제 막 해결을 하려고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면은 내일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는데 뭐 긴급을 넣어갖고 뭐 내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반은 가고 반은 또 안 가. 제가 봤을 때 80%는 가고 20%는 안 가는데 나머지 20%가 무조건 금요일 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목요일 날 알바를 충원해서 대체 인력을 뽑는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얘기인 즉슨 수요일까지는 거기 있는 인력이 그냥 고정적으로 돌아가고 CJ 본사 직원들이죠. 그쵸? 거기에 이제 뭐 하청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쭉 하고 그다음 목요일은 이제 수요일까지 그래도 잔류된 뭐 일종의 물량을 더 이제 빨리 이제 이번 주 안에 배송을 쳐야 되니까 목요일 날 이제 알바를 대거 투입해서 하는데 그걸 좀 수요일로 하면 안 되나? 수요일로? 근데 최근에 좀 빨리 가는 거 보니까 네, 인력은 확실히 충원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네. 네, 퀴즈를 내기 전에 이제 사연 하나만 보고 할까요? 네.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이 사연은 따끈따끈한 거고요. 네. 유튜브 팬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유튜브 팬이고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지마켓 옥션에서만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제 개인 채널은 거의 1년 반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쉬고 있는데 5월이 되면 2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기가 6월에 나왔으니까 출산을 핑계로 런을 쳤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저는 유튜브를 안 하고 있죠. 네.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계약이 종료되면 할 겁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 구독자 수도 느는데 이상하게 제 개인 채널 구독자 수도 늘어요. 기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막 이야기해보면 야 너는 그거 복 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유튜브 팬입니다. 매번 온라인 판매에 관한 문의를 할 때마다 상세하게 회신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상세하게 회신을 하고 있죠. 저희가 네이버에 브랜드 카탈로그를 신청했는데 뭔지 아시나요? 가격 비교? 브랜드 카탈로그. 타사에서 기타 상품이 계속 저희 카탈로그에 묶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마켓 옥션도 상품 등록을 하면 네이버 쇼핑에 상품이 긁혀져 나가고 그로 인해서 그 자동 가격 비교가 생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되게 빨리. 그런 현상들을 처음에는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브랜드 카탈로그 근데 신청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브랜드 패키지인가? 근데 뭐 이분이 저한테 뭐 캡처 화면을 준 게 아니니까. 해제 신청을 여러 번 했대요. 해제하면 또 묶인대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꼬이는 거죠. 계속 악의적으로 최저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환장을 누르시죠. 이러면 네이버 쇼핑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해제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지 기타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겪는 가장 피곤한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제 신청을 하면은
해제 신청을 하면 또 바로 진행해주지 않고 며칠이 소요됩니다. 보통 한 3일? 바쁠 때 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그게 빠지는 데까지 빼주긴 한다는 얘기죠. 원래 랭킹이 안정적으로 3순위 하는데 이제는 10순위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미칠 노릇이죠. 이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겪어요. 그리고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다른 게 이렇게 들어올 때 얘가 동일 상품을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상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매칭이 된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실제로 쿠팡에 그런 사람들이 제 상품에도 많고요. 쿠팡에 몇 번 얘기했더니 무슨 서류를 막 이만큼 제출하라 그러길래 그냥 둬요. 어차피 걔는 안 팔릴 거니까. 네. 저는 가격 비교를 형성을 안 하니까요. 뭐 이런 개념인 건데 답답하죠 좀.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답변을 뭐라고 줬냐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김덕주 실장입니다. 먼저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세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신고의 지속적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상표권이 나에게 있고 내가 만든 상품. 나만 파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죠?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표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직접 재산권 등의 이유로 상품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총판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런 것들로 이제 종료를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하나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같이 판매하지만 가격 비교만 내가 생성한 상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최초 등록하고 뭐 내가 어떻게 뭐 가격 비교 생성하는 방식을 알아서 생성을 했는데 똑같은 상품이다 보니까 얘가 이거를 껴넣은 거야. 그러면 사실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원청이 요구하지 않으면 원청, 제조사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상표권자가 제조사나 상표권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이거를 빼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 나도 받아서 파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이 상품에 대한 재산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세 번째, 전혀 다른 상품이 나한테 묶이는 경우 내가 가지고 나만 파는 거여야 하는데 이게 왜 묶인 거야? 알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정말 어이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묶인 거야 도대체? 묶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묶여진 상품에 꼭 들어가서 썸네일, 제조사, 브랜드, 상품명의 앞머리 패턴 세 번째 줄까지, 세 번째 단락까지 단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세 번째 단락까지 해서 분명 이 중에 한 개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내 가격 비교에서 그걸 제거해야 이 상품들을 묶이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 거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내 거에서 제거를 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내 거에서 제거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혹시나 이 2번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일까봐 2번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일까봐 저렇게 워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무 정보 없이 글만 보고 답변하니 상황 파악이 힘들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위에 세 가지가 답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다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맞았대요. 저희가 해당 업체 모니터링 해보니 거기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다. 요즘에 아주 고도의 수법을 씁니다. 상품명 이미지에 저희 브랜드를 사용하고 매칭될 때까지 기다린대요. 환장하죠. 그죠? 두 번째, 매칭이 되면 바로 브랜드명을 삭제한대요. 자, 여기에서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을 하나 얘기해드리면 도대체 어떤 망할 놈이 욕을 하고 싶지만 그냥 망할 놈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것도 잘못된 강사일 거예요. 돈 받고 그러고 싶을까?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조사나 브랜드에다가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업체의 브랜드를 제조사나 브랜드를 등록할 때 상품명 말고 거기다 넣으라고 가르치는 놈도 있단 말이야. 그 놈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걸 배운 놈도 그걸 똑같이 해서 매칭을 일단 걸어요. 그럼 무조건 매칭 되거든요. 그래 놓고 상품명에는 안 보이니까 조금 어리숙한 판매자들은 이걸 잘 모르는 판매자들은 이게 왜 매칭이 됐지? 계속 찾아요. 근데 제조사 브랜드 영역까지 막 찾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아, 제조사 브랜드, 야, 미쳤네. 이거 삭제라고 이거 얘기하고 뭐하고 하려면 또 일일이 메일 보내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분도. 근데 이거는 매칭이 될 때까지 아예 상품명에다가 이 사장님의 브랜드를 썼다가 매칭이 되면 지운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소름 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해제 신청을 해서 해제가 되면 해당 상품을 삭제하고 신상품으로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원천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은 암암리에 그 무슨 솔루션 같은데 아무튼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제조사 브랜드 상품명이 다 들어가져 있어. API 긁어가거든요. 화면 전체를 그냥 긁어가 버리는 거예요. 프론트 페이지, 고객이 검색하는 페이지를 거기 긁어가서 그 진짜 솔루션에 넣어놔. 그리고 이 판매자는 버튼 한번 누르면 자기 몰에 이 상품이 따르륵 하고 등록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물건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주문을 넣어갖고 배송을 시키는 형태를 만들어낸다. 환장해요. 근데 가격은 비싸게 이제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솔루션을 파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법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게 거의 유튜브에 10명의 유튜버 중에 한 8명은 다 그런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고, 영업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걸 팔려고. 그리고 교육을 그걸 한 500만 원씩 받고 막 하잖아요. 300에서 500. 이 제보가 저한테 미친 듯이 들어와요. 어쩌라고. 내가 무슨 사이버 경찰대야? 뭐야? 뭐 경찰도 아닌데 나한테 그 얘기하면 뭐해? 저보고 하란 얘기예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제보를 엄청 해요. 뭐 이거 어떻게 하냐고. 뭐 제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근데 뭐 그러고 있으니까 뭐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가 봅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한때 심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금은 마켓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캡처해다가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아니면 그냥 전화해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실장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 나를 경찰로 아는 거죠. 네. 그래갖고 그냥 시원하게 또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요. 생각보다 착해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실. 저 이거 쓰면서 욕을 계속합니다. 사실은 저 아래 아가씨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 본사입니다. 상품을 공급 드린 적이 없는데 상품을 등록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상표 이미지,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신 경우입니다. 상품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리면 굉장히 정중하죠, 그죠? 상품 종료하지 않으시면 저 이거 그냥 복사해서 갖고 있어요, 늘 이렇게. 그리고 저기 아래 링크만 바꿔치기 합니다. 상품 종료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링크 저렇게 각 사이트 된 거 딱딱딱 찍어갖고 밑에 출신을 저렇게 달죠? 야, 내가 상품을 찾아서 이렇게 드려야 되니? 줘야 되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신을 달면 문자도 보내요. 네, 문자도 보내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분이 회신이 옵니다. 메일도 오고 문자도 와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럼 거기다 하나 더 세게를 박아야 돼요. 당신이 사용하는 도매 플랫폼이든 도도매 플랫폼이든 이미지를 제공하는 업체든 솔루션이든 거기에서 내 상품을 중지하라고 요청해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경찰서에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라고 회신합니다. 이건 제가 쓰진 않았어요. 네. 당신 진짜 날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면 나는 금액을 많이 청구할까. 심한 사람한테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전 진짜 신고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기한을 주죠. 바로바로 옵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 하면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적었더니 바로 삭제 처리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거거든요. 굉장히 빈번한 사례고요. 빈번한 사례고 뭐 ESN 플러스에도 내 상품을 뭐 가격 비교에서 제거하고 뭐하고 하는 기능이 있죠. 네, 실제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화면 이따 돌려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이제 수정을 눌러갖고 요게 이제 전체 상품 정보 쪽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우리가 그 2.0에서는 세 번째 탭에 있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내용,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함, 등록 안 함, 뭐 이런 내용. 정말 뭐 자신감이 있어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등록 안 함 하고 뭐 각 사이트에서 팔겠지만 보통은 PC에서 쿠폰이 꽂히지 않으면 이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같은 가격으로는 팔기는 힘들잖아요. 비싸면 당연히 안 팔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제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설명드려요? 우리가 뭐 가격 비교에 내 상품을 넣어놨다 빼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매칭하는 거다라고 하면 ESN 플러스 문의에 보면은 여기에 가격 비교 매칭 요청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넣고 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여기서 빼는 건 또 안 되죠, 그죠? 여기에 이제 브랜드 생성 요청인데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니까. 그래서 보통 요거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매칭을 하는 건데 사실상 요즘에 매칭 공소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마켓 옥션이 알아서 상품을 매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 제일 빛의 속도로 해버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마켓 옥션 때문에 내 상품이 묶여갖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등록 후에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운영할 때 필요한 겁니다. 등록하고 이틀 안에 이런 행위들이 빠르면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하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있다가는 네이버 쇼핑에 내가 등록한 상품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수정 작업 등 거치고 뭐 그러셔야죠. 그죠? 많은 질문이 와요. 근데 뭐 네이버 질문 진짜 많이 오고 솔직히 좀 답변할 때마다 어지럽긴 한데 왜냐면 네이버가 정확한 답변을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도는 거거든요. 거기서 다 문제 있죠. 네, 퀴즈 오늘 뭐 낼까요? 퀴즈 오늘 과정과 관련한 걸 좀 내고 싶은데 낼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운영관리 재미없어갖고 저도 하면서 재미가 없거든요. 오호 알았어. 생각났습니다. 주문이 들어왔다.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 막간을 이용해서 게임할 리는 없죠. 누군가가 제가 퀴즈를 낼 때 게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있지 이게? 잠시만요. 잠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 남기고 계세요. 네, 저도 정확하게 해야 돼서. 어허. 오케이. 찾았어요. 오늘이 역대급 퀴즈입니다. 맞추신 분 한 분한테 2장을 드리면 안 되죠? 대웅차장님. 안 돼요? 아쉽네요. 맞추신 분 선착순 2분에게 맞추신 분 정확한 워딩 필요 없습니다. 번호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번호만 적는 게 빠르겠죠? 뭐 타자 치고 있으면 느리니까 맞추신 첫 번째, 네 번째 죽음의 사자 괜찮네. 첫 번째와 네 번째 분에게 제가 쿠폰을 쏘겠습니다. 네. 질문 좀 보고요. 잠시만요. 지원님이 걸 제거하면 붙여 쓰세요. 내 걸 제거하면 순위가 날아가는 경우에 그럼요. 대파리 최근 네이버 공지본이 그런 방법으로 카드로 매칭해서 정보 수정하면 삭제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쿠땡을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을 그래요? 네, 미쳐 돌아가는군요. 무시하는 데도 많아요. 그게 저도 쿠팡에서 그 강의 제안 받고 11번가에서 받고 계속 받거든요. 여기저기서 이제 와서 저희가 여기에서 종사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계세요. 지금은 이제 안 와요. 최근에는. 근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왔어요. 와서 강의 좀 해달래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냐면 제가 유튜브 영상이 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전 지마켓 옥션에 계약이 돼 있어서 딴 데 가서 강의하는 건 사실상 도의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사 계약은 아니에요. 영상 계약이기 때문에 가서 해도 돼요. 근데 웃기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안 가는데 거기 또 이제 다 강사 리스트를 좀 봤거든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간혹가다 놀라우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조금 많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가려서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는 뿌리는 사람한테는 죄가 없을 수 있어요. 네, 습득하는 사람의 문제인데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네,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꼭 있겠죠. 가격 비교 매칭을 꼭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꼭 하지 않아도요. 최근에는 리스트만 보고도 네, 가격 비교를 스스로 해냅니다. 아주 고객이 그 뭐랄까 배운 사람들이야. 아주 그냥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해.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저가를 귀신같이 찾고 그거를 링크를 서로 주고받고 네, 좌표 찍히면 엄청나게 팔리고 이런 개념도 생깁니다. 네. 자,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퀴즈를 내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첫 번째, 네 번째 분에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주문이 들어왔다. 취소를 해야 한다. 페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디에 들어가서 배송 중인 상품을 반품으로 돌린다고 했을까요? 교환관리, 1번 교환관리, 2번 반품관리, 3번 배송 중 배송 완료, 4번 구매 결정 완료입니다. 네. 일단 네, 남기세요. 네. 눈치 게임이구나. 좋아요. 그러면 힐링님은 그러면은 뭐 다음 차순이한테 양보를 하시겠어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채팅창 옆으로 밀어서 그 다음 순위에 있으신 분이 가져가죠. 자, 채팅창 보이시죠? 네. 휴. 지원님도 받으셔. 다음 순위로 밀어. 야, 아름다운. 야, 아름다운 사람들이. 야,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이 퀴즈도 잘 맞히는구나. 아름답네. 네. 아름다워요. 네. 두 분은 아름다우니까 제가 꼭 기억할게요. 힐링, 지원에서 힐링되었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네. 오위니님, 당첨이네요. 차순이니까. 좋네. 오랜만에 받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인 무풍지대님. 제가 처음 본 안전지대. 야, 오늘 외쳤는데 안전지대. 야, 내려오는 거 봐. 기가 막히다. 네 번째 탁 안착하는 거 봐요. 이 눈치 싸움인데 내 채팅이 언제 뜰 줄 알고 저걸 탁 했는데 야, 무풍지대. 바람도 안 부는군요. 그래서 오위니님과 그 다음에 무풍지대님 이렇게 두 분한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차순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맞아졌네요. 정케이님 뭐 안 됐어요. 뭐예요? 왜 안 됐는데 뭘 지난번에 받았다고 뭐. 네. 아니 무풍지대는 두 분께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뭐 알아서 네 번째 안착하신 거예요. 네, 바람도 안 불어도 그냥 싹 안착, 슉 내려와서 이렇게 안착 네 번째. 네, 그래 알아서 되신 거고 두 분께 감사해야 되는 거는 오위니님, 오위니님은 두 분에게 감사하셔야겠죠. 네. 상당한 실력이신데요. 네 번째 탁 이렇게 이게 당첨이 안 되신 이제 주식 알파님, 뭐 페페님은 왜 이렇게 늦게 대답하셨는지. 네. 내가 때는 페페님도 빨리빨리 대답하시는데 요거 답 잘 모르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축복님도 아쉽고 유아 독전님도 아쉽고 다운러브님도 아쉽고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문제를 다시 보여달라고요? 희경님? 뭐 맞춰보시게요? 자, 희경님 맞춰보세요. 주문이 들어왔다. 취소를 해야 한다. 페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디에 들어가서 배송 중인 상품을 반품으로 돌린다고 했을까요? 1번 교환관리, 2번 반품관리, 3번 배송 중 배송 완료, 4번 구매 결정 완료. 어딜까요? 희경님. 자, 모범을 보여주시죠. 배운 사람의 정답은? 근데 위에 채팅창에 다 정답이 나와 있잖아. 근데 막 2번 막 이러고 있으면 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럼요, 기영님. 3번이죠. 배송 중 배송 완료. 네.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그 시스템 관련 랭킹 순이죠. 그죠? 랭킹 순은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지금 뭐 라이브 처음 보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꼭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서 왜 그게 그렇게 생겨날까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 광고를 언제쯤 달아야지 어느 순위까지 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오셔서 알아서 이경님 이제 그만 갈게요. 네, 제가 제 질문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경님이 질문 다시 보여달라면 네. 그러니까
목요일인가요? 아니 다음 주 목요일 화요일이군요. 화요일 날 2시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고 롱런을 하는 건 뭐 체력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이 시장에 왜 들어왔나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양적인 성장만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애로점에 많이 지금 빠져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걸 개선하려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와서 가장 회의가 느껴질 때 저도 사실 한 올해 초 작년 말에서 올해 초 넘어갈 때까지 12월 1월 넘어갈 때 되게 큰 고민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대로 살아서 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십몇 년 동안을 계속 실물을 제가 보는 거예요. 뭘 시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되게 힘들고 내가 개인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있죠. 왜냐면 어딜 가도 노트북이랑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와이프한테 항상 미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와이프가 다 이해를 해줘요. 왜냐면 저도 이런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런 걸 목적으로 간다. 네.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민을 되지만 그걸 놓치는 순간에는 사실은 내 회사의 매출은 꺾인다고 봐요. 그래서 네. 한 번쯤은 꼭 그렇게 해라라가 아니라 늘 어느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좀 편해져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만 버리면 사실 이 사업은 쭉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